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의 이종훈입니다.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새롭게 이웃집 작가님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 그리고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5개의 주제에 대한 콘텐츠와 그리고 이 5개의 주제를 한데 묶은 모아보기까지 총 6개의 콘텐츠를 이미 선보여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세션 1로 묶고 오늘부터는 세션 2로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웃집 작가님 두 번째 세션,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렌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이나 카메라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 바디뿐만 아니라 렌즈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사진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가에게 렌즈는 붓이고 빛은 물감이다. 꽤 그럴싸하죠. 사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한 출처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가가 자신의 창의성과 스타일 그리고 개성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도구가 렌즈라는 말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체 내용의 순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와 렌즈 마운트 파트에서는요, 브랜드별로 고유의 렌즈 마운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요, 특성도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렌즈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로는 단렌즈와 줌렌즈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초점거리 조절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고정조리개 그리고 가변조리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상의 화질을 우선시할 거냐, 반면에 편의성과 실용성을 중심에 둔 렌즈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최소 초점거리, 필터 규격, 또 손떨림 방지, 렌즈 후드 이렇게 비교적 조금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렌즈는 크게 후드, 경통, 그리고 마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요, 대부분의 렌즈는요, 이렇게 후드는 탈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경통이라고 하는데요. 경통에는 초점링과 줌링 파트가 있고 브랜드와 렌즈에 따라서 렌즈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렌즈의 경우는요, 조리개 f2.8을 사용하는 소니의 망원 줌렌즈입니다. 자, 초점링, 이 부분이 초점링인데요. 경통의 맨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조리개를 조작할 수 있는 조리개 링이 있고요. 그 뒤로는 렌즈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펑션 버튼과 스위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금속으로 제작된 부분은 렌즈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마운트는 렌즈가 카메라와 결합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 이렇게 카메라 브랜드 이름이 다른 것처럼 브랜드별로 바디와 렌즈를 결합하는 마운트의 형태가 다르고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라인업에 따라서 다양한 마운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카메라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렌즈들은 브랜드 고유의 마운트 형태로 출시한다는 건데요. 사진 취미를 어느 정도 즐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브랜드에 쓸 수 있도록 한 가지 렌즈를 다양한 마운트로 출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흔히 서드파티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브랜드인 삼양이 있고요. 그 외에 자이스, 보이글랜더, 시그마, 탐론, 토키나, TT아티산, 빌트록스, 라오와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렌즈 마운트를 아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렌즈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중복 투자를 막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카메라 시스템은 한 번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렌즈 생태계에 묶이기 때문에 바꾸기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카메라나 렌즈를 곧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요, 오늘 제 설명 잘 들어보시고 각 카메라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셔서 렌즈를 직접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겁니다. 렌즈 마운트를 아는 건 촬영자의 촬영 스타일을 유지하고 창작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렌즈로 빠르게 촬영했을 때 유리한 촬영이 있고요. 크고 무거운 렌즈를 이용해야만 촬영할 수 있는 피사체가 있기 때문이죠. SLR 형태의 필름 카메라가 인기를 끌었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DSLR 카메라가 시장을 지배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러리스 카메라가 시장을 지배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카메라 브랜드들은 유저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알 수 있는 게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진행되면서 사진의 화소는 점차 높아졌고요. 사용자들은 고화소뿐만 아니라 높은 화질에 대응하는 다양한 렌즈를 요구했고, 각 브랜드는 그런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렌즈를 발매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브랜드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캐논의 가장 대표적인 렌즈 마운트는 EF 마운트와 RF 마운트입니다. EF 마운트는 필름 SLR 시절부터 현재의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두루 사용되는 마운트입니다. EF 마운트는 꽤 오랜 시장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중고로 구입하시기에도 매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F 마운트는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하는 SLR 카메라에 대응하는 렌즈 마운트인데요. EF 마운트의 변형으로 크롭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 전용으로 개발됐던 EF-S 마운트도 있습니다. 캐논의 RF 마운트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 전용으로 새롭게 출시한 마운트입니다. EF 마운트는 필름을 사용하는 SLR 카메라 시대에 개발이 시작돼서 어쩔 수 없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렌즈 마운트가 바로 RF 마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캐논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점차 EF 마운트에서 RF 마운트로 렌즈 라인업의 중심이 이동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콘의 대표적인 렌즈 마운트는 F 마운트와 G, Z 마운트입니다. F 마운트는 필름 SLR 시절인 1959년에 시작됐는데요. 과거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현재의 DSLR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운트로 세대별로는 AF, AFD, AFS, AFP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콘의 F 마운트가 카메라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 지속된 만큼요, 니콘은 마케팅에서도 전통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유저들 사이에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쓰시던 렌즈를 자식이 물려받아 쓰고 있다는 내용이 꽤나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니콘 역시 미러리스 카메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최근에는 F 마운트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G 마운트라는 이름의 미러리스 카메라용 전용 마운트를 출시했습니다. 니콘은요, 최근 시네마용 카메라 회사인 레드를 인수하면서 G 마운트의 사용성을 조금 더 확장하기도 했는데요. G 마운트를 사용하는 레드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니콘도 기존의 F 마운트 유니버스에서 G 마운트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소니의 대표적인 마운트는 E 마운트입니다. 소니의 E 마운트는 풀프레임 카메라와 크롭 센서 카메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운트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소니의 알파 시리즈로 대표되는 스틸 카메라 라인업과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이 함께 사용하는 렌즈 마운트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소니는 앞서 살펴본 캐논과 니콘에 비해서는 비교적 뒤늦게 카메라 시장에 뛰어든 만큼 절대적인 비교에서 렌즈군이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최신의 렌즈가 가장 풍부하고 디지털 카메라에 최적화된 렌즈군을 보유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후지필름은 제 기준에서는 가장 독특하고 개성 있는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후지필름의 개성은요, APS-C 규격의 미러리스 카메라와 중형 미러리스 이 두 가지 라인업만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 회사들이 풀프레임 센서를 중심에 두고 APS-C 규격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는 형태를 갖는 것과는 아주 대비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지의 APS-C 포맷 전용 미러리스 마운트는요, X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이 X 마운트의 특징이라면 바디와 어울리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렌즈 디자인을 꼽을 수 있고요. 높은 해상력과 색감으로 매니아층이 확실하다는 특징도 꼽아볼 수 있습니다. 후지의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용 마운트는 G 마운트라고 부르는데요. 가격대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품질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시장에서는 확실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이카, 파나소닉, 시그마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세 회사는 L-마운트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L-마운트 렌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L-마운트는 드론과 짐벌로 인기 있는 DJI와 대중적인 시네마 카메라 브랜드로 알려진 블랙매직 디자인도 일부 제품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 브랜드가 함께 개발한 렌즈 마운트인 만큼 각 제조사의 다양한 바디에서 교차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사진부터 영상까지 폭넓은 분야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일한 브랜드 안에서는 마운트가 다를 경우에 이를 해결해주는 전용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니콘의 경우는 F 마운트 렌즈를 G 마운트 바디에 쓸 수 있게 해주는 FT-G 어댑터가 있고요. 캐논의 경우는 EF 마운트 렌즈를 RF 마운트 바디에 쓸 수 있게 해주는 EF-EOS-R 어댑터가 있는 식입니다. 카메라 제조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어댑터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브랜드끼리의 교차 사용도 가능하게 해주는 어댑터를 출시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캐논의 EF 마운트 렌즈나 소니의 E 마운트 렌즈를 니콘의 G 마운트 바디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가뎁이라는 브랜드의 렌즈 어댑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제조사와 렌즈 제조사를 다르게 사용하는 걸 각 제조사에서는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는요, 렌즈의 중복 투자를 막고 다양한 브랜드의 카메라와 렌즈를 취향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다양한 렌즈 어댑터를 보유하고 있긴 한데요. 사진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35mm 수동 카메라와 중형 필름 카메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렌즈군 또한 많이 갖고 있겠죠. 오래된 렌즈를 최신의 미러리스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브랜드별로 어떤 렌즈 마운트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실제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렌즈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초점 거리에 따른 구분입니다. 초점 거리는 영어로 포컬 랭스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센서의 초점면을 이루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초점 거리는 렌즈의 특성을 구분하는 아주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점 거리가 긴 렌즈는 렌즈가 크고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는 작은 걸로 인식이 되지만 초점 거리가 단순히 렌즈의 길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렌즈의 외형적인 크기는 렌즈의 구조와 설계에 따라서 초점 거리가 길더라도 렌즈 자체는 얼마든지 작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400mm의 초점 거리를 갖는 렌즈임에도 그 크기는 초점 거리가 20mm인 렌즈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초점 거리에 따라 렌즈를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점 거리가 달라지면 센서에 기록되는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걸 화각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각은 영어로 Field of View, FOV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렌즈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화면의 범위, 각도를 의미합니다. 화각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시야의 폭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눈의 화각은 얼마나 될까요? 화각은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하신 상태에서 손을 반짝반짝 하면서 점점 벌려 보세요. 그러면은 손이 보일랑 말랑한 정도의 각도가 생기죠. 이 각도가 우리 눈의 화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쪽 눈을 감으면요, 이 화각은 당연히 조금 좁아집니다. 사람 눈의 화각은 입체를 인식하는 양한 시야각이 대략 115도라고 하고요. 선명한 중심 시야가 대략 40에서 60도 정도라고 합니다. 렌즈는 초점거리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지는데요.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화각은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길수록 화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직접적인 수치로 설명드리자면 20mm의 초점거리는 약 80도 정도의 수평 화각을 만들고요. 50mm의 초점거리는 약 40도의 수평 화각을 만듭니다. 85도의 초점거리는 약 23도의 수평 화각을 만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처럼 초점거리가 짧아질수록 화각이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화각이 좁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광각 렌즈니 망원 렌즈니 하는 렌즈의 구분이 바로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되는 렌즈의 초점거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렌즈를 초점거리에 따라 광각, 표준, 망원 렌즈로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분 방법입니다. 먼저 광각 렌즈는 초점거리가 짧아서 화각이 넓고 그래서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은 렌즈입니다. 넓은 풍경이나 실내 전체를 담기에 아주 좋겠죠. 동시에 심도도 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촬영했을 때 근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비교적 선명하게 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피사체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촬영하면 화면에 왜곡이 생겨서 형태가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되게 보일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표준 렌즈는 초점 거리가 약 50mm 전후를 가진 렌즈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화각과 가장 비슷한 자연스러운 시야를 제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만큼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화면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다소 심심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유저들 사이에서는 계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없으면 아쉽고 있다고 또 엄청 많이 쓰는 것도 아닌 그런 렌즈라는 의미일 겁니다. 망원 렌즈는 초점거리가 길고 화각은 좁지만 그만큼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먼 거리의 새나 풍경, 스포츠 경기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클로즈업 촬영을 해야 할 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원 렌즈는 아주 얕은 심도를 만들기에도 아주 유리한데요. 인물 촬영에서는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고 인물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인물을 돋보이게 만드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사람의 중심 시야각인 40에서 60도와 가장 유사한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이름 붙여 가운데 두고요. 35mm에서 70mm 구간을 표준 렌즈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각이 넓은 28mm 이하의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들을 우리는 광각 렌즈라고 부르는 거고요. 70mm 이상의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들을 망원 렌즈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극단적인 값을 갖는 렌즈들에는요, 초광각 렌즈나 초망원 렌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렌즈를 구분하는 또 다른 카테고리는 초점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단렌즈와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줌렌즈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영어 표현인데요. 단렌즈는 영어로 프라임 렌즈라고 부릅니다.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에 주요한, 기본적인 이런 뜻인데요. 약 200년에 가까운 사진의 역사에서 초창기에는 초점거리가 고정된 단렌즈만 있었겠죠. 그 시절엔 단렌즈가 디폴트, 즉 기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장치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렌즈다라는 의미로 프라임 렌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렌즈는 줌렌즈와 비교할 때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도 비교적 뛰어난 해상력과 화질을 가질 수 있고요. 크기도 작고 무게 또한 가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줌렌즈는 초점거리를 조절해가며 다양한 화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뛰어난 해상력과 높은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렌즈의 부피가 커져야 하고 무게 또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따라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이 아마추어들과 프로 사진가들은 그 편리함 때문에 고급형 줌렌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화질 면에서 단렌즈가 줌렌즈를 압도하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렌즈만큼 뛰어난 화질을 갖는 고급 줌렌즈들이 브랜드별로 아주 많이 있고요. 최근에 신규 렌즈의 그 개발 트렌드가 소형화 또 경량화라서 소비자들은 그저 그냥 비용만 지불하는 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요. 렌즈를 구분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화각이 변하는 그 초점 거리에 따라서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초점 거리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줌렌즈와 초점 거리가 고정된 단렌즈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요. 광각 줌렌즈, 표준 줌렌즈, 그리고 망원 줌렌즈가 있고요. 단렌즈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광각 단렌즈, 표준 단렌즈, 망원 단렌즈가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점거리 구간에 관계없이 단렌즈는 최소 조리개 값이 f1.4에서 f2.8까지 비교적 매우 밝은 편입니다. 물론 300mm를 넘어가는 초망원 렌즈 구간에서는요, 최소 조리개 값이 비교적 큰 편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단렌즈의 최소 조리개 값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줌렌즈는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초점거리를 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최소 조리개 값이 고정되는 고정조리개 줌렌즈가 있고요. 초점거리를 조정하면 구간에 따라서 최소 조리개 값이 바뀌는 가변 조리개 줌렌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트리 레벨의 카메라 패키지에 번들 렌즈로 제공되는 줌렌즈가 가변 조리개 줌렌즈에 해당하는데요. 가변 조리개 줌렌즈는 렌즈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정 조리개 줌 렌즈는 렌즈의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조리개 값을 유지할 수 있고 보통 f2.8이나 f4 정도의 밝은 조리개 값을 갖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도 강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렌즈의 부피도 커지고 동시에 무거워진다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니즈가 분명한 전문가용 장비로서는 확실한 성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렌즈를 설명하면서 빼먹으면 아쉬운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소 초점거리입니다. 렌즈의 스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최소 초점거리인데요. 최소 초점거리는 렌즈를 사용할 때 피사체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좁은 실내에서 인물 촬영을 하거나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음식을 촬영할 때 의도치 않게 카메라가 초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보다 피사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요.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피사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편의성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는 30에서 40cm 정도의 최소 초점거리를 갖고 있고요. 망원 렌즈는 보통 75cm 이상의 최소 초점거리를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물체를 아주 가깝게 찍는 걸 접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접사에 특화된 렌즈를 마크로 렌즈라고 합니다. 마크로 렌즈의 경우에는 최소 초점거리가 대략 이 한 뼘 정도 거리인 20cm 내외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아주 더 가까운 최소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도 있긴 합니다.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렌즈의 성능 정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렌즈의 경통 겉면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렌즈의 구경 정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필터 크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름을 뜻하는 파이로 표시합니다. 제가 조리개를 설명드렸던 지난 영상에서 필터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필터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렌즈마다 정해진 구경에 맞는 필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마다 정해진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렌즈 전면에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센서가 점차 고화소로 발전하고 회상력도 아주 높아지면서요. 최근에는 거의 모든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급 렌즈의 경우에는 좌우 떨림과 상하 떨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 떨림을 구분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기도 하는데요. 캐논은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흔히 IS라고 표시합니다. 니콘은 바이브레이션 리덕션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VR이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소니는 옵티컬 스테디샷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OSS라고 표시합니다. 렌즈에 이런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렌즈의 모델 이름에 앞서 설명드렸던 약어 IS, VR, OSS 이런 식의 단어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그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후드입니다. 후드는 사진의 화질을 떨어뜨리는 소위 그 잡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렌즈의 대각선 위치에서 렌즈 경통 안으로 유입되는 빛은 빛 번짐 형태로 사진의 품질과 선명도에 영향을 줍니다. 후드는 이런 의도하지 않은 형상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렌즈의 전면부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렌즈를 떨어뜨릴 경우에는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요, 야외 촬영이나 역광 상황, 비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광각부터 망원까지 다양한 렌즈의 종류별 특성과 활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렌즈마다 화각과 그 표현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찍어보고 또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집 작가님 시리즈는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진 실력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으로 계속될 겁니다. 댓글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이 시작됐는데요. 이웃집 작가님 워크북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